2024 이 선덕고 문제입니다. 이제 선덕고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2번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여기서도 좀 너무 쉬운 거,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수영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좀 스킵하고요. 좀 뭔가 루틴화된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토너먼트 문제 나오죠. 토너먼트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를 이렇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6팀 가지고 토너먼트 만든다. 그럼 토너먼트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6개 팀을 이 6개의 자리에 나열하는 겁니다. 우리가 n명을 n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n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6팩토리얼이에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자, A, B, C, D, E, F 팀이 들어가 있다고 해보면 A, B, C, D, E, F랑 B, A, C, D, E, F랑 어때요? 동일한 토너먼트죠. 즉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얘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요. 얘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요. 얘도 바꿀 수 있어요. A, B, C, D나 C, D, A, B나 똑같으니까요. 얘는 안 되죠. 왜냐면 왼쪽은 4팀, 오른쪽은 2팀이니까 모양이 대칭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즉 바꿀 수 있는 포인트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4개이기 때문에 2의 4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토너먼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몇 팩토리얼을 2의 몇 승으로 나누는 형태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러면 토너먼트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니까 10팩토리얼. 자,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세우겠습니다. 여기 바꿔도 되고요. 바꿔도 되고, 바꿔도 되고, 바꿔도 되고. 얘는 안 되죠? 얘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돼요. 얘가 근데 문제인데, 얘가 보면은 됩니다. 이게 왜냐? 대칭성을 안 띄잖아요. 아니, 이게 대칭성을 띄는 거예요. 잘 보면. 2명으로 그 결승 올라갈 사람을 선택했고, 나머지를 3명을 1명 부정은 쓴 나머지 2명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동일한 5명으로 만들 수 있는 동일한 토너먼트거든요. 따라서 이거 2개는 자리 바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승. 이렇게 토너먼트의 경우의 수를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그냥 훨씬 단순한 문제죠. 2번 문제는 이거죠. 그냥 4명짜리니까 그러면은 4팩토리얼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2의 세제곱을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3가지다. 물론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면 그냥 4명이 토너먼트를 할 건데 A가 첫 판에 누구랑 붙을지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A의 선택의 경우에서 3가지다. 그게 답은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복잡한 토너먼트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본 겁니다. 6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 좀 자주 벌어져서 문제 뭐냐면 여학생 2명과 남학생,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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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세우고 양 끝 및 사이사이에 빈칸이 5개가 나옵니다. 그 5개의 빈칸 중에서 여학생이 들어갈 2곳을 골라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골랐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학생을 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이 들어갈 곳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4팩토리얼, 여학생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10이니까 10, 이게 24, 48이니까 답은 482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11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y는 x-5분의 2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해서 점 A가 5,2인데 PQ가 5,2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면 이거 근데요, 이게 보면은 이게 x-5에 x-5 더하기 10이 나와서 이게 지금 5하고 2라는 게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x는 5고요. 이게 2예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 이때 두 점 PQ가 있는데요. PQ가 5,2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P라고 치면은 얘가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PQ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나머지 두 꼭지점을 R,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삐딱하게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의 모든 면은 X축 또는 Y축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 가지고만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둘레의 최소. 그럼 굳이 이거를 5,2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y는 x분의 10을 기준으로 봐도 되거든요. y분의 x분의 10에 이렇게 있는데 요점 p가 있고 여기 q가 있다. 어차피 대칭성을 띄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이거는 a, b라고 할 수 있고 a, b는 1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둘레의 길이는 a 더하기 b가 요거 더하기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만큼 거의 4배를 더해야 되니까 이거의 4배가 되겠죠. 산술계에 의해서 2 루트 ab 곱하기 4가 나올 건데 ab가 10이니까 8 루트 12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8에 64에 10을 곱하니까 640이 답이 되겠죠. 다음 12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y는 루트 5x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위에 점 P가 1.5와 A는 5,5 사이의 곡선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때 A에서 X축에 내는 수렴할 B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하고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X니까 5,5가 되죠. 즉, 이 점이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A에서 X축에 내는 수렴할 B라고 했으니까 이게 B가 나올 거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이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이차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임의의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차함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때 이 직선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언제나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신기하죠? 요거는 꼭 암기해 놓으세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mx 더하기 n의 함수를 생각해 보면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와 평행한 직선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면 사실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다시 mx 더하기 n을 더하란 얘기는 얘가 이 직선이 이제 이렇게 삐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한꺼번에 같이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삐딱해져도 이 좌표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곡선 위에 한 점 P가 있는데 O, B, A, P 이 넓이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OAB는 고정으로 합시다. 이건 뭐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제일 멀리 나가면 되거든요. P가 이 직선부터 제일 멀리 나가면 되니까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면 OA하고 평행한, 점점 가는 거지. 이렇게 좀 평행하게 그으면서 제일 멀리 접할 때죠. 여기는 이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가 될 겁니다. 이게 y는 루트 5x라는 게 제곱을 하면 y제곱은 5x거든요. 그러니까 x는 5분의 1 y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y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리고 이렇게 보면 이건 이차함수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차함수에서 교점의 중간이 길이가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하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왼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땐 얘가 바로 이 교점에 OA의 중점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y는 x예요.
그러면 이게 2분의 5면 자, 요점의 좌표가 이게 지금 y가 2분의 5거든요. 그러면은 제곱을 하니까 4분의 25가 5x니까 x는 4분의 5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4분의 5거든요. 그러면은 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5도니까 이거에다가 루트 2분의 1배 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 높이는 2분의 5에서 이게 4분의 5면 여기도 4분의 5죠? 2분의 5에서 4분의 5를 빼니까 4분의 5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높이는 그거에 루트 2배를 하니까 4루트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넓이는 여기 길이가 5루트 2죠? 5루트 2, 높이가 4루트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5, 25를 반은 나니까 2분의 25가 나올 겁니다. 소거되고 약분하면 2가 되죠. 얘가 약분이 안 되는 거죠. 4, 2, 이쪽은 약분되면 안 되고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2가 되어서 얘는 8분의 25가 나올 겁니다. 8분의 25, 뒤에 2분의 25가 나오죠. 25 끄집어내면은 8분의 1 더하기 4가 돼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8분의 125가 나올 거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이 나올 거예요. 8m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25가 나오겠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꽤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잘 알아놓으세요. 13번 이야기 해볼게요. 문제 보시면 x가 1, 2, 3, 4, 5, 6, 7이고요. y가 1, 2, 3, 4인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x1하고 x2가 다 라지 x의 원소이고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는 fx2가 크거나 같다. 사실은 이게 중복조합을 이용하면은 좀 더 중복조합의 정의 같은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확률통계에서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는 뭐 몰라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좀 테크닉을 써서 좀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서는 f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f의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한다. 해봅시다. x가 1, 2, 3, 4, 5, 6, 7이고요. y가 1, 2, 3, 4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역전은 안 돼요. 그러나 두 개가 한 군데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치역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노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공역 중에서. 그러면 위에서부터 1로 갈 한 덩어리, 2로 갈 한 덩어리, 3으로 갈 한 덩어리, 4로 갈 한 덩어리, 위에서부터 적당히 나눠서 4개의 덩어리를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 덩어리를 나누는 기준은 값과 값 사이의 경계값이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계값으로 가능한 게 1과 7 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경계값이 가능합니다. 그 6개의 경계값 중에 3개를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4개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 4개의 덩어리가 각각 1, 2, 3, 4랑 매칭이 되면 되니까 답은 그냥 6, 3이 되는 거죠. 6, 5, 4, 3, 1, 6이 사라지니까 답은 20이 될 겁니다. 이렇게 13번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15번을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A는 x분의 12는 n이고 n은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엔 A는 12의 약수가 되겠죠. 1, 2, 3, 4, 6, 12. 그래서 A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임의의 짝수가 반드시 다른 짝수와 이웃해야 된다. 그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짝수는 반드시 다른 짝수와 이웃해야 된다. 짝수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짝수를 없거나 아니면 2개 이상씩 묶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짝수가 3개, 홀수가 3개거든요. 홀수를 먼저 놓을게요. 홀수, 홀수, 홀수.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짝수들을 이제 놓을 건데, 사실 이제 어디다 짝수를 놓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홀수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요. 3팩토리얼이니까 짝수끼리 자리 바꿀 수 홀수가 1, 3, 1, 2, 3, 4, 5, 6이 아니구나. 1, 3밖에 없고요. 짝수가 2, 4, 6, 10이니까 홀수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홀수 2개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고요. 짝수 4개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2팩 곱하기 4팩을 하면은 48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반드시 48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혹시 찍을 거면 48의 배수 중에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홀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짝수가 들어갈 건데, 문제는 짝수가 몇 개씩 들어가냐. 자, A개의 짝수, B개의 짝수, C개의 짝수가 들어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죠.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단 A, B, C는 1은 아니다. 0이면 모를까? 0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1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을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4, 0, 0이 되겠죠. 물론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뒤에 3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3, 1, 0은 안 돼요. 1 안 되니까. 그럼 2, 0이 될 겁니다. 1은 안 되니까요. 따라서 가능한 조합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4, 0, 0이면 배열이 4, 0, 0이냐, 0, 4, 0이냐, 0, 0, 4냐 세 가지가 있고, 역시 누가 0이냐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로써 홀수의 위치와 짝수의 위치가 확정이 됐고요. 그렇게 확정된 곳을 기준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2팩 곱하기 4팩을 곱하니까 6 곱하기 48이 나와서 240에다가 68, 48을 더하니까 288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이제 선덕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단순한 노가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22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꽃 3종류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A, B, C가 있고요. 서로 다른 꽃 3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은 XXX. 자, 이렇게 6개를 나눠줄 건데 4명에게 나눠준다고 했어. 이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꽃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꽃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몇 개씩 나눌 것이냐? 첫 번째, 3개, 0개, 0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개, 1개, 0개. 당연히 0이죠, 이쪽도. 세 번째는 1개, 1개, 1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꽃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 꽃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 3개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3개는 지금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무조건 하나씩 줘야 돼요. 즉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안 되겠죠. 이 경우는 4명 중에 누구한테 꽃 2송이를 줄 거냐의 선택의 경우의 수가 4C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명 중에 누구한테 1송이를 줄 거냐가 2C1이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꽃 3송이가 다른 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한 사람이 받는 꽃을 뭘 할 거냐, A를 줄 거냐, B를 줄 거냐, C를 줄 거냐의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콜릿은 얘네들 무조건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그럼 초콜릿 하나가 남아요. 그럼 초콜릿 하나를 얘네들 4명에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선택의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6, 2, 12, 10이니까 144가 되겠죠. 이 경우는 자, 3명의 꽃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A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경우의 수가 4가지, B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3가지, C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2가지. 그 다음에 얘한테는 무조건 초콜릿 하나는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초콜릿이 2개가 남았습니다. 남은 초콜릿 2개를 어떻게 할 거냐? 남은 초콜릿 2개는 2, 0, 0, 0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혹은 1, 1, 0, 0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 0, 0, 0이면 누구에게 2개를 줄 것이냐의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1, 1, 0, 0이면 누구한테 2개를 줄 것이냐의 경우의 수가 4C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6이니까 10이 나와서 240이 되겠죠. 따라서 388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25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fx가 20x 더하기 80의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gx라고 하는 것은 fx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f가 f 인버스보다 커나 같을 때 f 인버스 f보다 f 인버스가 클 때, 이때 y는 gx하고 y는 x 더하기 k가 만나서 생기는 다른 점의 개수를 hk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했어요. 이때 h p-1 p-2죠. hp-2 p-1 hp 이걸 다 더한 게 6이 된다. 이때 p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gx를 생각을 해보면, 자, fx가 이게 지금 20끄집어 내면은 x-4거든요.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요.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역함수를 구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gx를 구해봅시다. gx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fx고요.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f가 f 인버스보다 클 때는 fx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그냥 쭉 가면 되는 거고, f보다 f 인버스가 더 클 때는 f 인버스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하고 y는 x 더하기 k 교점의 개수거든요. 자, 그러면 k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을 겁니다. k가 0일 때 처음으로 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k에 따른 hk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음수일 때는 없어요. 0일 때 처음으로 한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얘는 k가 여기 2가 될 테니까 2가 나오겠죠. 즉 0일 때도 1, 1일 때도 1, 1일 땐 2죠. 2가 되면 처음으로 3개가 나옵니다. 3이 돼도 여전히 3개가 나오겠죠. 어디까지 3이냐? 요 접하기 직전까지는 3이 나올 거예요. 이때가 얼마냐? 접할 때는 y는 x 더하기 p 하고요. y는 루트 20x 더하기 80 마이너스 이거든요. 같다고 놓고 판별식 d는 0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기면 x 더하기 p 더하기 2의 제곱은 20x 더하기 80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계산이 귀찮은데, 판별식 d는 0으로 계산을 하면은 p 값이 7 나와요. 계산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6까지는 여전히 3이고요. 7 하면은 이제 2개가 나오는 거고, 8 하면은 이때부터는 다 하나가 나오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연달아 3개의 h값의 합이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연달아 3개가 6이 나오는 거는 요 상황 1, 2, 3, 이쪽에 3,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상황일 때는 p가 2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야지 0, 1, 2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p가 6이 나오겠죠. 요렇게, 요 p랑 요 p랑 좀 다른 p인데 요거를 뭐 알파라고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 또는 2가 나온다. 그래서 가능한 p 값의 6이 아니라 8이죠. 8. 왜냐면은 6, 7, 8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8이어야 6, 7, 8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p는 2 또는 8이 나오는 거고, p 값의 합은 10이 나온다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6번을 보시면 1부터 6까지 제한수가 아까 하나씩 적힌 파란색 공 6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공은 1부터 6까지 있고요. 빨간색 공은 1부터 5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3개의 바구니에 넣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3 바구니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넣을 건데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 바구니에 들어있는 공의 총 개수는 모두 다르다. 지금 보면 합계가 11이잖아요. 11. 그리고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조합이 최소한 2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게 2, 2, 4니까 7이 나옵니다. 즉 가능한 조합이 7, 2, 2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서로 다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7, 2는 아니죠. 7, 4, 6, 3, 2가 되겠네요. 다 달라야 되니까 6, 3, 2가 되거나 아니면 5, 4, 2가 되거나.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일단 염두에 두고요. 문제를 볼게요. 1번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1번 문제 뭐냐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빨간 공 5개를 3개의 바구니에 1개, 1개, 3개로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빨간색부터 넣어보자는 건데 그냥 막 넣는 게 아니고요. 31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311로.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바구니에 넣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1, 2, 3, 4, 5를 3개, 1개, 1개로 쪼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3개만 선택하면 자동이겠죠? 따라서 5C, 3이 나와서 답은 1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ABC에 1개, 1개, 3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구니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개, 1개, 3개로. 이 상태에서 3 바구니에 들어있는 공의 총 개수는 모두 다르도록 1부터 6까지 각각이 적힌 파란색 공을 넣어라.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1, 1, 3을 기준으로 이 상태에도 지금 우리 따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능한 조합이 6, 3, 2 아니면 5, 4이거든요. 첫 번째. 자, 6, 3, 2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6, 3이면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커져야 돼요. 이것도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3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는 6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6개. 그럼 여긴 2, 3이 되겠죠. 똑같죠? 3, 2, 6 똑같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5, 4, 2도 있습니다. 5, 4, 2는 얘가 5가 되고 얘가 4, 2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얘가 2, 4, 5가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2가 되면 안 될 뿐이지 얘나 얘가 5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5, 2, 4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2, 5, 4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1과 2를 보면 어찌됐건 여기에 하나 넣고 여기다 2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2개 넣고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되니까 1과 2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경우 요거만 센 다음에 2배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6개 중에서 여기다가 1개 넣어야 됩니다. 1을 2로 바꿔야 되니까 따라서 6C 1. 그 다음에 남은 5개 중에서 여기다가 2개 넣어야 되죠. 5C 2. 남은 3개 여기다 다 넣으면 됩니다. 10이니까요. 이건 60이 나올 거예요. 이거 볼게요. 1개를 4개로 바꿨으니까 3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6C 3. 그 다음에 1개를 2개로 바꿔서 1개 넣어야 됩니다. 3C 1. 나머지 2개는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20, 60이 나올 거예요. 이 경우 볼게요. 1개를 5개로 바꿨으니까 4개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1개를 2개로, 남은 거 2개 중에 1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15 곱하기 2니까 30이 되겠죠. 따라서 다 합치면은 150이거든요. 따라서 150 곱하기 1을 해야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3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위에 1, 2의 AB와 K는 AB 더하기 M이다. M이 얼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빨간색을 311로 나눴을 때 가능한 경우가 300가지가 있는 거예요. B의 경우의 수가.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빨간색이 311일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일 때도 또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이 2, 2, 1일 때 파란색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은 빨간색을 2, 1로 쪼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써야 됩니다. 그거 곱하기 블라블라가 되는 거죠. 자, 빨간색을 2, 1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C2, 남은 거는 3C2죠. 이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란색을 이제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똑같아요. 632 아니면 542거든요. 이거부터 해봅시다. 632를 만드는 방법은 2는 얘네들은 2가 될 수 없죠. 무조건 얘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63이 될 거고 당연히 36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63인데 다른 2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542를 생각해 봅시다. 542는 무조건 얘가 2가 되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런 게 2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똑같습니다. 5, 4가 있고요. 4, 5가 있죠. 자, 그러면 6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 4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C4 남은 2개 중에서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2C1이 되겠죠. 15 곱하기 2니까 30이 나올 거고 2개에서 이게 똑같죠. 사실은 얘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2개에서 4개, 5개가 됐으니까 3개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남은 3개 중에서 여기다 들어갈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32가 나올 겁니다. 20에다가 3개 60이 나오겠죠. 얘도 똑같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180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애초에 이제 15가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180이 되는 거라서 2만 끄집어내면 30 곱하기 90이 됩니다. 2700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2700이 됩니다. 총평을 좀 하자면 선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시간의 압박을 되게 많이 토로를 하고 이제 이거를 모의고사로 풀어본 친구들한테도 보면은 일단 시간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전에서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게 다행히 난이도에 따른 배점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고배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좀 풀면서 좀 어렵다 싶은 거는 좀 스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푸는 것. 그러니까 스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테크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